노다지 썰전 2025년. 와, 정말 K푸드의 역사를 새로 쓴 기업이죠. 바로 삼양식품이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전 세계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과연 이 경이로운 성장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삼양식품의 미래를 놓고 이 폭발적인 성공이 과연 지속 가능한 신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정점을 바로 앞에 둔 좀 불안한 질주일지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법인의 아주 견고한 실적 그리고 또 생산 능력 확대를 볼 때 삼양식품의 상승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쪽이죠. 반면에 저는요, 그 화려한 실적 이면에 가려진 재무적 부담, 그리고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근거로 지금은 축배를 들기보다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낙관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6,320억 원, 영업이익이 1,309억 원입니다. 이게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예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무려 44%나 늘었습니다. 44%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성장의 동력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해외입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했어요. 특히 주목할 곳은 미국입니다. 2025년 4분기에 현지에서 가격을 10%나 올렸는데도 판매량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격 저항선마저 그냥 가뿐히 넘어선 거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성공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수요를 과연 감당할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림의 떡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삼양은 이미 답을 준비해놨어요. 바로 밀양 2공장입니다. 연간 7억 2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공급 부족이라는 오랜 우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주말 특근까지 돌려도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올해부터는 기존 1공장마저 3조 3교대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성장 시그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 비용 문제를 좀 봐야 해요.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20.7%로 이전 분기보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붙는 관세 부담이 늘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밀양 2공장 가동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감가상각비가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즉, 많이 팔수록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건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초기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테고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한번 보시죠. 밀양 2공장 같은 대규모 투자를 연달아 진행하면서 회사의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89.7%까지 치솟았어요. 결국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자사주까지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이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겉보기엔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선제적인 체력 비축 과정으로 해석해야죠.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숨 고르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삼양식품이 가진 더 근본적인 리스크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바로 성공의 덫입니다. 해외 매출의 90%가 라면이고 그 라면 매출의 90%가 불닭볶음면, 단일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불닭 하나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만약에 이 불닭의 인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그 지점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존도 문제는 결국 다른 시장을 얼마나 빨리 개척하느냐로 귀결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유럽을 한번 보시죠. 국가마다 유통 채널이 제각각이라 아직도 제대로 된 판매망 하나 갖추지 못했어요. 2025년 하반기에야 부랴부랴 유통망 정비에 나섰는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일본이나 인도는 어떻고요? 현지 터줏대감 브랜드들의 벽이 너무 높고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현실은 미국과 중국이 안 되면 대안이 없다. 이것이 삼양의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주목하는 밀양 2공장. 과연 이것이 삼양의 미래를 이끌 성장 엔진일까요? 아니면 돈 먹는 하마가 될까요? 저는 명백한 성장 엔진이라고 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공장의 생산량은요, 전체 생산 능력의 25%에 불과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채울 수 있는 성장 공간이 75%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1공장이 안정화되는데 한 1년 반이 걸렸는데 이 공장은 그 속도를 훨씬 앞당기고 있어요. 지금처럼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카드는 없죠. 근데 그 성장 공간을 계획대로 다 채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거기에 넣을 연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지금 삼양은 전형적인 성장의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인력난이에요. 회사가 내국인만 채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밀양 같은 지방 도시에서 대규모 인력을 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 매일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공장 가동률을 계획대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 목표 달성에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력 문제는 어느 기업이나 겪는 단기적인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인력 추천 제도 같은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약일까요, 독일까요? 저는 확실한 보약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된 시장이에요. 중기적으로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커질 시장입니다. 올해 두 곳에서만 각각 6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7년에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본사 전체 생산량의 30%를 중국 수출 물량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공장이 생기면 그 물량을 현지에서 모두 소화하게 되겠죠. 그럼 본사에는 30%라는 엄청난 생산 여유분, 즉 캐파가 생깁니다. 그 여력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국과 이제 막 뚫어야 하는 유럽에 전부 쏟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리스크는 줄이면서 미국과 유럽 성장은 가속화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순환 구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중국 매출은 3분기 광군제 같은 특정 쇼핑 시즌에 따라서 실적이 널뛰기를 합니다. 계절성이 뚜렷하다는 건 그만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유럽은 또 어떻고요? 유통망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장기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공식이 다른 문화와 유통구조를 가진 시장에서 그대로 통할 것이다. 이건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닐까요? 오히려 두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질수록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터졌을 때 회사 전체가 받는 충격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쟁점입니다. 라면이 아닌 소스 같은 신사업이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스 사업은 이미 3년 연속 매년 100%씩 성장하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에 7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고 올해 목표는 1000억 원입니다. 라면 시장보다 훨씬 큰 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소스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특히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와 B2B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실제 이익으로 바뀌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현재 소스 사업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해요.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서 영업이익 기여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버는 돈 없이 장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탱글이나 칩스 같은 다른 신제품들은 아직 매출이 너무 미미해서 언급하기 민망한 수준이고요. 특히 칩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반응이 좋은데도 정작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회사의 모든 투자가 라면과 소스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다른 신사업은 커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사업이 의미 있는 수익원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삼양식품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장을 위한 발판일까? 아니면 역설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 저는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평가합니다. 2025년 말에 자사주까지 팔아가며 부채 비율을 80% 후반대에서 60%대까지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건 당장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건 곧 더 공격적인 투자의 재원이 되죠. 단기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발판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삼양의 놀라운 성장성보다 재무 안정성을 더 걱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까지 팔면서 부채 비율 관리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외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해서 수천억 원짜리 공장을 짓고 배당은 9에서 11%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장기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매력적일까요? 결국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자체가 성장에 필요한 투자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냐 안정이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삼양식품이 2020년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쌍두마차가 앞에서 끌어주고 밀양 2공장이라는 든든한 엔진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요. 재무나 시장 편중 같은 리스크는 성장의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요. 소스 사업과 같은 새로운 동력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성장세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원가 부담, 재무 리스크, 그리고 불닭이라는 특정 제품과 미국, 중국이라는 특정 시장의 모든 것을 거는 이 구조적 취약성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딘 윤옥 시장 개척과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신사업이라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놀라운 성공 신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삼양식품의 경이로운 성과 뒤에는 이처럼 낙관과 우려가 공존합니다. 해외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